자, 컬러입니다. 컬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컬러 명령어를 써볼까요? 컬러. 그러면 여기에 색상 번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스탠다드 컬러라고 하고 바로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빨간색으로 그려졌나요? 자, 2번 색, 노란색이죠. 자, 그러나 컬러에서는 다이렉트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뭘 써요? 여기 바이 레이어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레이어에서 색상을 지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바이 레이어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자, 라인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불러서 물론 이렇게 선택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항상 바이 레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컬러가 나오죠? 이렇게 1번 색, 그 다음에 선의 모양, 중심선, 여기 로드 버튼 눌러서 불러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빨간색과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웨이트라고 있습니다. 얘가 선의 굵기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선의 굵기들이 있어서 선의 굵기를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중심선은 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0.09mm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레이어의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레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프, 온, 그 다음 프리즈, 소, 그 다음 락, 그 다음 언락.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바로 여기 온, 프리즈, 락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옵션이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될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죠.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기, 그 다음에 작업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레이어를 오프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작업이 돼요. 프리즈를 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작업도 안 돼요. 락을 하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작업은 안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온오프 켜고 끄고죠. 오프했다는 얘기는 레이어를 껐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어의 전등을 껐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작업은 돼요. 제가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 눌러서 여기 전등을 끄면 당연히 깜깜해서 안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오프의 개념입니다. 작업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프리즈, 프리즈가요, 겨울왕국의 포리즌 있죠. 포리즌하고 동의어입니다. 프리즈는 명사고 얘는 동사고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레이어를 꽝꽝 얼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이 안 돼요. 작업도 안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대신에 프리즈 소우를 써야 돼요. 소우가 해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즈 얼리다, 소우 해동시키다.
락은 잠그는 겁니다. 레이어를 잠그는 거예요. 작업하지 않도록 레이어를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작업은 안 되고, 언락은요, 잠금 해제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레이어를 그냥 제로에다 놓고 껐습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떠요. 무슨 메시지냐면 Turn the current layer off. Turn off가 끄다란 뜻이죠. Turn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 레이어를 turn off. 끄겠습니다. Keep the current layer on. keep 유지합니다. current layer. 현재 작업 레이어를 on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저는 끌 겁니다. 보시죠. 서클. 뭐 작업이 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레이어 켜볼까요? 그려졌나요? 네. 작업이 돼요. 자요. 작업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봅니다. 레이어. 현재 레이어를 껐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껐어요. 이동하기 전부 다. 다시 켜볼까요? 원이 이쪽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레이어 끌 겁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다시 원이 왼쪽으로 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업이 돼요. 오프하면 작업이 됩니다. 이동하는 거 빼고 레이어를 끈 상태에서, 레이어를 오프한 상태에서 원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자, 레이어를 바꿔서 작업을 했습니다. 레이어를 제가 바꿔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레이어를 프리즈 해보죠.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작업이 안 돼요.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어요. 작업 레이어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를 프리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프리즈만 가능한, 이렇게 프리즈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은 락입니다. 레이어를 잠그는 거죠. 레이어를 잠그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잠긴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트림을 해도 트림이 안 돼요. 잠겨 있다고 해서 트림이 안 됩니다. 물론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잠금 레이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기는 해요.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 외의 기능들, 트림이라든지 혹은 익스텐드라든지 뭐 기타 명령어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X라인부터 나가보도록 하죠. X라인, 렉탱글, 폴리곤 이렇게요. 자, X라인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드로우 탭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두 개 있어요. X라인. X라인은 단순히 무한대의선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X라인은 무한선입니다. 무한대의선이란 뜻이고요. 단축키는 XL이고. 자, X라인 중심점, 그 다음 통과점. 자, 이렇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무한대의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입니다. X라인 중심점 30도선, 0도선 30도점, 60도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방사 형태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 호리젠탈,
vertical angle bisect 이렇게 있습니다. 호리젠탈입니다. 수평으로 지나가는 무한대이선. vertical 수직으로 지나가는 무한대이선. 그 다음 x라인 angle 내가 지정한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각도를 지나가는 무한대이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앵글 97도. 자, 트림. 자, 옵셋 11mm, 26mm. 다시 15mm, 31.5mm, 28.5mm. 자, 라인을 그리고요. 자, 다시 트림. 자, 여기는 이 선을 냅두는 이유는 여기 똑같아요. 라인 옵셋 13.5mm 다시 28mm 다시 12mm 여기가 116도입니다. X라인 앵글 116도. 네, 끝났네요. 자, 트림.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이거 쓰면서 각도 상대 극좌표 쓴 적 있나요? 없죠. X라인에 앵글 썼죠. 그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똑같아요. X라인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X라인으로 똑같아요. 기초가 되는 선을 그린 다음에 전체를 그리는 겁니다. 옵셋 128mm, 옵셋 42mm, 다시 한번 15mm.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반원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가봅니다. 옵셋 49mm, 15mm, 그 다음 45mm. 자, 여기가 120도입니다. X라인 앵글 120도. 이렇게 생겼네요. 자, 트림으로 자를 거 자르고, 자, 자를 거 잘라나가면, 네, 완성이 됐네요. 전체 큰 윤곽은 이제 완성이 됐고, 옵셋 19mm, 45mm, 16mm. 얘네들이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5mm, 옵셋 5mm. 자, 속성 일치하기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선을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는 끝났고요.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7.5mm. 자, 트림으로 이와 같이 잘라주면 금방 완성이 되는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X라인에 보시면 바이섹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2등분선 그리기입니다. 원래 2등분선은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서클을 중간에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서클을 그리시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통과하는 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2등분선이 됩니다. 그러나 X라인에 보시면 여기 바이섹트라는 게 있어서 원점, 끝점, 그 다음 끝점.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2등분선이 그려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레이라는 명령을 보시면 간단해요. 반무한선입니다. 이렇게 반만 그려지는 무한대의선. 그게 바로 레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렉탱글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레이는 반무한선. 자, 렉탱글은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단축키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대각선으로. 위아래 좌우 상관없어요. 그냥 대각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은 대각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여기 가로, 세로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들어가면 돼요. 이거 상대좌표죠? 네. 제가 좌표 설명하면서 다른 건 안 쓰는데 상대좌표는 조금 씁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렉탱글 좌하단점 클릭한 다음에 골뱅이 100,100 그러면 여기 찍었기 때문에 플러스 100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죠. 좌표 계산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자, 여기 찍으면 골뱅이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각형을 상대좌표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렉탱글 골뱅이 420,297 뭔가요? 420에 297 뭐죠? 네, 맞아요. A3요. 여기에서 하나 더 합니다. 뭐냐면 옵셋 10mm를 안쪽으로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1키 누르면 속성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안쪽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글로벌 위드를 1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글로벌 위드를 여기 중간에 글로벌 위드라는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의 굵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의 굵기가 여기가 굵어지게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면 테두리 선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A0에서 A1까지는 도면의 테두리 선은 20mm입니다. 그리고 A2를 포함해서 A2 이하는 도면의 테두리 선은 10mm입니다. A4는 10mm를 써도 되지만 5mm를 써도 됩니다. A4에 대해서는요. 또 하나 도면을 재본할 때는 도면의 왼쪽 여백을 왼쪽 테두리 선의 간격을 25mm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재본이라는 것 아시죠? 책으로 만드는 거. 도면이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게는 한 몇십 장에서 많게는 한 몇백 장까지 나와요. 프로젝트 하나당. 그러니까 그 도면을 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딱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백을 25mm로 딱 지정해 놨습니다. 이 KS에서 이렇게 딱 지정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음 또 보시면은요. 렉탱글에 보면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챔퍼라는 게 있고 엘리베이션이 있고 필렛이 있고 티크니스가 있고 위드가 있습니다. 여기 위드요. 위드가 선의 굵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mm. 굵은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렉탱글 위드 0. 자, 선의 굵기를 한번 지정해 보시죠. 이번엔 필렛이요.
렉탱글에 있는 필렛 말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명령어가 필렛과 챔퍼입니다. 필렛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못깎기라고 합니다. 챔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못따기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못깎기, 못따기. 말이 조금 어렵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깎기, 모서리, 동글, 깎기. 챔퍼요, 못따기, 모서리, 사선으로 따내기. 이러면 조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바로 여기 코너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모서리죠. 코너. 모서리가 어떻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이게 못따기, 아니 못깎기, 필렛입니다. 이게 필렛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놨을까요? 왜일까요? 맞아요. 다치지 말라고. 이 필렛과 챔퍼는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써요. 기계 쪽은 금속을 다루죠. 근데 금속이 되게 날카로워요. 갓 가공한 부품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만지는데 날카로우니까 장갑 싹 잘라내고 손도 잘 베어요. 그만큼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습니다. 요게 필렛.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1층에 그 문 나갈 때 혹시 문 모서리 만져본 적 있나요? 문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모서리요. 그 강화유리죠. 보통 이렇게 여기 문 손잡이 이렇게 열고 닫잖아요. 근데 유리 모서리 여기 만져보신 적 있나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깎지 못하고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런 식으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다치지 말라고. 유리잖아요. 굉장히 날카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놨어요. 모서리.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이걸 못따기라고 합니다. 유리집에서는 면치라고 합니다. 면치 해주세요. 그러면 몇 개 해줄까요? 몇 면 해줄까요? 몇 면 해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면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집 가서. 거울이나 이런 유리를 보면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각지게 잘라 놓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다치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필렛은 뭐가 나와요?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얘는요,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선으로 잘라내는 거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거리가 필요해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리와 여기 사이각도. 그래서 거리와 각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필렛 명령을 배우고 나면 도면 그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요, 필렛.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트림 모드입니다. 자르기 모드예요. 반지름은 0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을 제가 세 가지 경우로 그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지나간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딱 맞는 경우, 세 번째는 선이 모자른 경우. 이렇게 제가 경우의 수를 세 가지 경우로 그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필렛. 그러면 여기 라디어스가 있단 말이죠. 반지름이요.
여기 라디어스 반지름이요. 그래서 10으로 바꿨습니다. 엔터. 선 하나, 선 둘.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모서리가 아니고 그 모서리 바깥쪽에 있던 선들이요. 다시 봅니다. 선이 이렇게 열십자로 교차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떤가요?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필렛에서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습니다. 둘 다 써요. 그런데 트림 모드를 쓰면 이렇게 뒤쪽에 있던 선들이 다 지워집니다. 남는 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필렛 남는 쪽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떨까요? 다시 봅니다. 남는 쪽을 클릭하니까 선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이번엔 반지름을 0으로 줬습니다. 반지름 0이래요. 그러면 모서리 이 라운드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대신에 나머지 선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클릭하고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필렛 클릭하고 남는 쪽으로 클릭하셔야 돼요. 선 싹 정리됐나요? 다시 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필렛에 반지름 0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림과 익스텐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 자, 이번엔 노 트림 모드요. 트림이라는 요 항목을 누르면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노 트림이요. 자, 반지름 10mm. 그러면 이렇게 노 트림 되고 라운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노 트림이 됩니다. 연장되거나 잘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트림 모드를 놓고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필렛. 근데 필렛의 단점은 뭐냐면 한 번 쓰면 명령어가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 다시 보면은 여기 멀티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멀티플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아니 렉탱글, 필렛, 폴리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말아줍니다. 다시 봅니다. 렉탱글, 렉탱글에 필렛이 있습니다. 10mm. 그러면 똑같이 동글동글 말아주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챔퍼입니다. 챔퍼는 거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챔퍼, 필렛하고 챔퍼는 여기 있어요. 자, 챔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턴스 1번, 디스턴스 2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림 모드. 옵션을 보시면 폴리라인 있고, 디스턴스 있고, 앵글 있고, 트림 모드 있고. 자, 메소드는 버리세요. 그 다음 멀티플 있고요. 필렛이랑 비슷합니다. 자, 디스턴스를 누르면 첫 번째 거리 20mm, 두 번째 거리 10mm. 자, 클릭, 20mm,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 여기가 20mm, 여기가 10mm. 클릭. 그러면 여기가 20mm, 여기가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챔퍼. 이번엔 앵글이요. 각도이죠. 첫 번째는 무조건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이 각도로 들어갑니다. 자, 앵글.
첫 번째는 20mm, 그 다음에는 30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0mm가 가고 여기 사이각도 30도.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요. 첫 번째 클릭한 데서 30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 안에 챔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챔퍼링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챔퍼를 0으로 다시 바꿔보죠. 자, 챔퍼, 그 다음에 디스턴스 10mm, 10mm, 그 다음 폴리라인.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